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가이드 폭행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다시 도마에 올랐죠.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외유성 출장과 연수는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손혜원 의원은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또다시 새로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문제부터 짚어보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공무를 위해서 해외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네. 공무 한두 가지 정도를 끼워 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 아이들 방학 때나 얼마나 많이 해외 또 여행을 떠나십니까? 네. 관광 코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기초의회 의원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외유를 가면 스케줄을 보면 대체로 이것이 관광에 치중돼 있다. 혹은 업무 출장이다.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인되는 것들은요. 너무나 좀 얼토당토하는 상황들이 많아서 해마다 연말이면 질타를 이렇게 받고 또 지난 연말에는 상당히 큰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납니다. 지금 이제 이 의원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스카우트 의원연맹이 지금 4명이 이제 12월에 외유를 갔다 왔죠. 아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중남미 쪽인데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멕시코를 갔어요. 그런데 일정 자체가 오전 10시에는 멕시코 하원 문화위원장과 만남이 있고 저녁 7시에 멕시코 우리 대사관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 그 사이는 그냥 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네, 여행을 다녀와서 제출하는 공무 연수 보고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다른 보고서들 그대로 베껴서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처럼 사전에 심사도 제대로 안 되고 사후 관리도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또 국회 교육위원회도 외유를 떠났죠.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났는데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난해 연말에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이 유치원 3법 처리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과 다른 이제 군소정당들은 여행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4명이 갔습니다. 이 안에 이제 박용진 의원도 들어있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대구 강연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이 외유를 꼭 가야 되는 것이냐? 박 의원 답변은 이렇습니다. 좀 이제 야당 의원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의 기회를 좀 갖고자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국내에 좋은 곳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의원들이 그렇게 다투다가 워크숍을 가든지 세미나를 가든지 어디서 가도 국민들은 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호주, 뉴질랜드의 4성급 호텔에서 머물면서 뉴질랜드와 호주의 호수만을 관광해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질타를 좀 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의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나 아니면 좋은 곳들을 보기 위한 여행 목적이라면 자신들의 돈을 내고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학 때마다 일반 국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싼 항공권을 알아보고 여행 계획을 미리 잡고 관광도 그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다 정말 적금 들듯이 여행 적금 들듯이 3인 가족, 4인 가족 그럼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다 자비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은 세금으로 관광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물어봐도 납득되지 않는 답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한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정말 옳지 않은 행태 개선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 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목들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개선이 필요한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질 않는 게 참 답답하네요. 네, 동남아도 그렇고요. 다른 해외에서도 접대부를 요구한다거나 성매수를 시도한다거나 이런 일들까지 있어요. 깜짝 놀랄 일들이죠. 지난해 이제 박종철 이제 이 예천군 부의장 사건 있었습니다만 여기 또 권도식 의원 이제 지금 임시회에서 어제 또 난리가 났는데요. 이 군민들이 뭐라고 질타를 하고 있냐면 보도방 의원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기초의원들이 해외를 갔을 때 왕왕 벌어지던 일이라는 거죠. 지금 500건의 이 연수 보고서가 쌓여 있는 걸 보면 500회 이상의 연수를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까 이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2016년에 태국의 멤버십 술집은 우리나라 기초의원들이 왕왕 찾는 단골 술집으로 암암리에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60대 시의원이 하의를 내리고 난동을 부렸다. 이거는 국위선양은커녕 나라 망신시키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언론들이 더 낱낱이 이걸 국민들에게 다 전달을 해서 정말 이게 어떤 구조적인 전환이 없으면 건건이 질타를 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 가지고는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암담한 생각까지 듭니다. 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손혜원 의원. 어제는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의혹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은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또 새로운 이제 의혹을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네. 이것도 역시 양쪽의 이야기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들어보면 지난해 2월에 피우진 보훈처장을 손혜원 의원이 만났다. 그것도 국회를 방문했는데 의원실에서 만났고 손 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2007년 이후 손 의원의 부친에 대해서 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계속 6차례를 했는데 이것이 거부되다가 지난해 2월 만남 이후에 지난해 6월에 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공자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 아니냐. 청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손혜원 의원 측은 만난 건 사실이다. 네. 그런데 이 보좌관과 함께 공식적으로 만났고 그 자리에서 부친 유공자 건에 대해서 별다른 청탁은 없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의혹 제기를 보면 약간 좀 미심쩍은 대목은 있습니다. 뭐냐면 51명이 애족장을 이제 받았는데 네. 이 중에 이제 손혜원 의원의 모친이 그 부친에 대한 훈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제 받았다. 이러한 건이 51명 중에 2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이제 손 의원의 부친 사안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렇다면 명백히 특혜 아니냐 주장하고 있는 게 야당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더 언론의 취재와 함께 정황에 대한 진위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뭐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손 의원은 일단 탈당을 해서 어제는 또 특이하게요. 이 스포츠계 미투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장에 등장을 해서 피해 사례를 읽기도 했는데 문체위 소속이니까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좀 본인의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사실은 본인이 이 문제를 결재하지 하겠다고 탈당 혹은 당적 포기까지 이제 감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고 저는 또 하나 더해서 이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만이 아니라 여기 또 서영교 의원과 관련된 이제 재판 거래 개입 부정 청탁 의혹이 있는데 이건 서영교 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 의원이 다수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서영교 의원이 좀 부각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입법부와 사법부에 그럼 또 농단은 없었던 것인가 이걸 좀 철저하게 진상조사라고 밝혀서 엄단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너무 조용하다. 이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